6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간 시황을 말씀드리지 않고 상반기 시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뭐 상반기 결산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시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초에 이제 경기 민감제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제가 5가지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냉전 시대, 그 다음에 기후의 변화, 문화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여기에 잘 적응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주가가 될 거다 말씀을 드렸고, 정말 상반기를 돌아보면 딱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5가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졌고, 적응하는 기업은 하염없이 올라갔어요. 자, 우선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신냉전 시대 변화 관련된 거는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뭐 횡보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우리 주가 지수가 바닥에 있다가 좀 올라 있어서 여기서는 또 이제 이익 실현 욕구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레벨도 올라 있는 데다가 미국이 긴축을 또 추가로 진행한다는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저성장이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화학이나 철강 쪽에 매도 압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신냉전 시대 관련해서 수혜를 본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 피해를 본 쪽은 화장품, 면세점.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앞으로도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의 변화 관련해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거는 엔터입니다. 엔터. 그 엔터도 제가 이제 드라마 하는 쪽하고 이제 노래하는 쪽하고 다르게 본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노래하는 쪽은 드라마보다가 객단가도 낮고 소비 시간도 줄고, 소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도 돼요.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우리 K방산, 그것도 이제 신냉전 시대에 혜택을 많이 본 거죠. 그동안 쌓여있던 펀더멘탈이 폭발하는 국면에 가 있어요. 이것도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가고 그래도 상관없는 일 같고요. 또 문화 변화 관련해서 피해를 본 쪽은 뭐 극장, 뭐 이런 데는 진짜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소비 문화가 변화된 거에 적응 못한 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그게 추세적인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 갖고 있는 분은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AI 거기에 적응 잘한, 그러니까 AI가 활발히 되려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HBM의 중요성도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한국에는 또 그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도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일부 또 PCB 하는 회사도 거기 엔비디아에 그걸 이제 공급한다는 이유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AI 관련해서 뭐 진단하고 이런 회사들도 많이 올라 있고, 그 중에 정말로 잘하는 기업들은 뭐 눌림목도 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위가 활짝 열려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의 최대 수혜는 그런 쪽이었다. AI 관련된 직접 그 AI를 그 소프트웨어를 운용해서 글로벌 넘버원을 하는 회사 주가 많이 올랐고, 거기에 또 뭐 공급해주는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데들은 올랐다. 거기 피해를 본 쪽도 있어요. 가령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처럼 앞으로 이제 검색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기술 변화 때문에 달라져요. 달라지고
또 국내에 들어온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검색 시장이나 이제 쇼핑 시장으로도 또 옮겨간다 그러고, 음악 시장은 이미 멜론을 넘어서고 있고, 그 관련돼서 그렇게 또 주가의 궤적들이 6개월 동안에 나타났어요. 중간중간에 뭐 일별이나 월별 주가 등락에 여러분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어요. 결국 상반기를 놓고 보면 요 말씀드렸던 요 관련된 것들만 그렇게 그 다음 또 인구 구조 관련해서 인구 노령화된다 뭐 그래서 임플란트 많이 써야 된다 이래서 상반기 내내 보면 무시무시하게 많이 올랐어요. 행동주의 펀드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을 누가 꼭 사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사모펀드가 사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K푸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가격을 인하라 그래서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뭐 지금부터는 별로 떨어질 자리가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 또 내년에 총선 지나고 나면 또 최근에 또 엘니뇨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밀선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오르면 총선 끝나고 나면 또 올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뭐 한국의 코카콜라가 될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그 정치적인 이유로 가격이 인하됐을 때 인하된 폭은 뭐 5%, 4%인데 주가가 그보다가 뭐 훨씬 많이, 물론 공헌이익 자체에서 그게 줄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 이상이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열심히 사모으기 좋은 때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투자에 장투를 해가지고 식품주를 장투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고. 다만 경영 능력이 좀 안 되는 쪽은 장기 투자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도 주가가 어쨌든 연초 이후로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가격을 인상한 거를 이제 다 지금 인하한 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 있는 주가의 폭이 상당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K푸드가 입지가 강화된 것만큼은 올라 있고 요만큼의 폭은 훼손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 쪽은 안 좋아요. 화학 정유는 그 중국 때문에 많이 안 좋고요. 그거는 지금부터도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 투자 관련된 걸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시장만큼은 올랐어요. 근데 뭐 퍼포먼스는 않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자동차 회사 중에 새로운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그 관련해서 좋아하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뭐 오늘 이틀 동안 뭐 순식간에 뭐 10몇 프로 올라버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세상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런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거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범용화학 쪽은 안 좋아요, 지금. PVC도 안 좋고, 뭐, 안 좋아서 하여튼 중국 저성장 때문에 중국 물량이 이쪽으로 넘어올 건 다 앞으로도 진짜 중국이 쉽게 돌아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별로도 보면 이제 신냉전 시대에 가장 수혜를 보는 데가 이제 일본이 돼버린 거죠. 우리도 수혜를 보지만 일본도 수혜를 많이 보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은 시절에는 일본의 중요성이 미국에 있어서는 크지 않았거든. 근데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또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파이팅을 해줘야 돼요. 대만 지키려면 일본, 우리,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가 파이팅 해줘야 돼요. 거기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를 눈치를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엔화가 약세가 될 때마다 일본 경영 수지는 많이 호전돼요. 그래서 일본 시장이 연초 이후로 한 27% 막 이렇게 올라 있어요. 글로벌 전체로 보면 넘버원. 아니다. 정확히는 미국에 있는 7개 빅테크 회사, 7개 빅테크 회사만 샀다.
있다 그러면 그 7개 빅테크 회사가 시가총액이 1경 한 4천조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예, 예. 아니, 그냥 그거가 국가라 생각했을 때 애플이 거의 4천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천조 정도 되고, 그겁니다. 7천조인데? 거기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다 하면 1경 몇 천조예요. 우리 증시의 5배, 6배. 와우, 대단하다. 그게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일본이 올랐다. 일본이 올랐어요. 중국은 거의 이제 본전입니다. 본전이고, 그 다음에 덜 오른 데가 영국이 덜 올랐어요. 이 영국은 지금 영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일별이나 월별, 주별 주가는요, 그냥 수급 따라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정말 그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냐, 적응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퍼포먼스의 원천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그 IT 중에도 그 구조조정을 잘 해서 새롭게 이제 전장 사업부 많이 키우고 전기차 밸류체인에 많이 합류하고 있는 LG그룹의 전자회사들이 많이 좋고요. 그건 뭐 추세적인 것 같아요. 잘 적응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쭉 그 산업에서 앞으로 그 잘할 수 있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서 들고 가도 여러분 돈 안 잃을 거예요. 손절매 할 거 칼같이 하고 옛날에 좋았는데 자꾸 상단에 가서 막 그거 안 돼. 그리고 바이오가 상반기에 별로 안 좋았어요. 오른 게 하나도 없어. 언더퍼폼이야. 상반기 지수가 한 20% 올랐다고 치면 20% 이상 안 오른 주식 들고 있는 주주분들은 왜 이럴까? 오늘 제가 기사 링크에 들은 중에 그 이건희 회장님의 5가지 Y를 막 많이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20% 안 오른 종목이 있다면 내가 이게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유를, 이 주식이 언더퍼폼하고 있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포트를 바꾸셔야 된다. 또 하나, 상반기에 20% 정도 코스피가 올랐는데 그 부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20%가 안 되면 그것도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혹시 얘가 좋은 주식이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안 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했다가 조금 내리면 또 쫄아가지고 손절매하고 그걸 반복한 매매를 내가 했는 건 아닌지, 미국 시장이 내렸다고 시간으로 막 그때 팔고 막 이런 걸 반복한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해서 긴 눈으로 제대로 된 투자하고 단타를 해도 올라가는 주식에서 단타를 해야 돼요. 이게 내려가는 주식은 단타가 안 된다니까요. 데드캣 리바운드는 쉽지 않습니다. 데드캣 리바운드는요, 고양이 죽은 거를요, 저기 빌딩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라도 반동으로 조금은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기업이 한번 망조가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요,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에 적응 못하고 경영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안 하고 이래가 줄줄 내려가면요, 반등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내려가면 데드캣 리바운드처럼 반등하는 척은 한단 말이야. 그거 노리고 주식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분님들 하반기에는 우리가 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면 사연들이 다 있어요. 단타를 하시더라도 이 5가지 변화에 맞는 쪽에서 단타를 하셔야 돼요. 분기 실적 좀 나빠진다고 아주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 있는 주식을 매다 꽂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투자 주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주식은 줍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은 되게 안 좋은데 데드캣 리바운드 하듯이 잠시 좋다고 그걸 테마로 그것도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다시 원위치로 내려가요. 그거 꼭 명심하셔서 제가 이런저런 변화에 관련된 거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다는 커버 안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될 만한 걸 우리가 알면 주식에서 돈 잃기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벌기가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잃기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그리고 매매 타이밍을 잡거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면 세상 모두가 좋다 그러고 모든 유튜브에서 좋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좋은 뉴스에 나쁜 가격은 아닌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종합예술이에요. 심리, 심리학, 그다음 뭐 기술, 그다음 문화,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게 있어요. 기술, 기후, 뭐 문화, 뭐 정치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살살 해 가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상반기 결산도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종목별로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5가지 변화가 다 만든 거예요, 주가를. 이제 믿으시겠죠? 5가지 변화가 주가를 만든다는 거를. 그거를 깨닫고 지나가는 상반기가 되면 가장 많은 걸 배우신 거예요. 이상 상반기 결산 시향을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래 상반기에는 뭐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